이렇게 최기화 대통령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대한 기념사회를 개최하시고 여러가지 원주 시민들의 격렬한 그런 지지와 또 존경의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최기화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염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제가 6년 정도 1966년 정도 외무부 사무관으로서 최기화 당시 말레이시아 대사님을 모시고 동남아를 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간 같이 여행을 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고 여러가지로 가깝게 지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한 몇 개월 지나서 최기화 대통령께서 외무부 장관이 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서기관으로서 갓 진급하고 과장도 안 된 처지니까 제가 뭐 일찍 나가가지고 인사드릴 일이 없다 해서 외무부에 장관으로 취임하신 다음날 제가 이제 찾아뵙고 장관님 축하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자네 놀러오게. 그래서 예, 내 반도 호텔에 묵고 있는데 놀러오게.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가면 좋겠습니까? 나 잠이 없으니까 아침 6시에 오느라. 그래서 놀러 오시라고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이 이제 갓서기관 된 사람한테 새벽 6시에 놀러 오라 하길래 조금 이상하다. 그러나 이제 장관의 말씀이시니까 제가 5시 50분에 가서 호텔 문 밖에 있더니 벌써 그때부터 외무부에 많은 사람들이 장관한테 인사하기 위해서 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그냥 인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있어. 그래서 제가 장관님 옆에 딱 앉아 있었는데 그때부터 손님을 맞이하셨어요. 손님이 무려 한 10분 정도 왔습니다. 대개 이제 외무부에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장관 되셨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저보고 자네는 거기 앉아 있어. 그래서 사적인 얘기도 많을 텐데 저보고 왜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근데 나중에 이제 10분이 지나가고 나서 제가 저보고 왜 안 오라고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모두 다 개인적인 인사 부탁이나 아니면 전임자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새 장관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옆에 젊은 직원을 하나 옆에 놔두니까 사적인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개인적인 청탁을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저를 방패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특이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외무부 장관 하시고 그 다음에 장관을 4년 하셨어요. 그리고 총리를 4년 하셨습니다. 총리 하실 때 제가 뭘 했는가 하면 미주국장을 했습니다. 미주국장이라는 거는 지금 봐서는 외무부의 국장이 뭐 좀 큰 역할을 안 하지만 당시에는 박동선 사건 그리고 코리아 게이트라는 사건이 나가지고 온 미국의 조야가 한국 문제로 떠들썩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건대는요, 제가 미국에 한
4년 있었는데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스가 1년에 한 100회 이상 한국에 관한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대단했고요. 월남이 75년도에 함락됐습니다. 그러고는 미국 조야에서 전부 관심이 어디냐 하면은 다음 전쟁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한국에 전쟁이 난다면은 우리가 또 육군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전투를 아시아에 육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미국의 조야의 큰 과제였기 때문에 넥스트 베트남에서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함락하고 쫓겨나왔는데 다음에 한국에서 또 쫓겨나면 어떡하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고, 둘째는 한국의 박동선, 김한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미 이해 의원들한테 개인적인 로비를 했는데 그 배후에는 대한민국 CIA가 뒤에 있다. 그 CIA 배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정권 하에서 부당하게 그리고 좋지 않는 방법으로 미국에 로비를 한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정권을 우리가 보호하면서 거기에서 전쟁이 다시 났을 때 우리가 또 가서 젊은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 조야의 큰 과제였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그 당시에 보니까 정부 참사관을 했는데 1년에 서울에 보고한 전복 건수가 3,000건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한미관계가 가장 저점 아래쪽에 있었고, 거기에 추가해서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당선이 되면서 첫째는 인권을 중요시하고 한국은 부패하고 인권을 탄압한 나라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후보자 시절에 결정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때 제가 주미 참사관을 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미주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일 한국에서는 미국의 이 코리아 게이트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미국 언론에 대처하는 방법, 또 유신 정권에 대한 일종의 변호, 또 주한 미군 철수를 어떻게 막느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최규하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일 아침 7시 반에 거국적인 대책회의를 열었고, 저는 주무국장으로서 자료를 만들고 했었는데요. 그런 연으로 우리 최규하 대통령한테는 개인적으로 보고도 하고 가깝게 지났고요. 총리하시면서 가끔 인사드리면은 좀 기다려 해가지고는 돌아가는 이 얘기를 소상하게 보고하라 하고, 청와대에 가셨을 때도 제가 국자인데 가끔 오라 해가지고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국가의 위기사항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정석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모든 지혜를 짜는 것, 이것이 최규하 대통령의 당시에,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 전직 외무장관으로서 또는 청와대 외교특보로서 맡아 있는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른이 폐지해서 하나의 외교적인 인물로 봐서 여러 가지 이상적인 자질을 가지고 계셨다. 저는 외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품격이라고 합니다. 국격.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묘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 순간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
그 다음에 전체 상황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어떤 방향을 이끌어냈을 때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뚝심, 이런 네 가지가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겸비해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장관을 지나고 총리를 지나셨지만은 외무부에서는 외무부 선배에 대한 평가가 각 다릅니다. 아, 저분이 나한테 참 잘해주더라, 저분이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해주더라, 뭐 또 저분 뭐 잘못한 게 있다, 이런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외무부의 모든 간부들이 다 똑같이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느끼는 평가가 저는 일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물러나시고 서교동에 계실 때 뭐 여러 가지로 봐서 뭐 그분한테 잘 보여봤자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외무부에서는 모든 간부들이 골고루 늘 세배를 오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말씀도 듣고 또 말씀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는 저들 선배가 쭉 그 후에 기라성처럼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최규하 대통령한테 어떤 존경과 또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모두 말씀했는데 저분은 개인적으로 뭐 이래 좀 봐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 조찬하실 때 그냥 밥상에도 가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래 했는데 부탁은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워싱턴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정리 작업도 하고 윗분한테 이 얘기도 좀 했는데, 새 장관이 김동조 장관이 장관이 되시더니 참사관 이상은 그 대사가 부르는 사람한테 대사가 추천하는 아니면 대사가 원하는 직원을 보내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제가 마침 나가려고 할 때는 한병춘 청와대 특보께서 대사로 새로 임명됐는데 그분은 연세대학 교수고 저는 전혀 면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청와대 특보를 했으니까 최규하 특보 당시하고 옆방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다 좀 부탁을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는 가가지고 당시에 정동열 인사만 하고 정동열 비서관 보고 나 워싱턴으로 갈 텐데 우리 최규하 특보께서 옆방에 있는 한병춘 씨 보고 저 이름 좀 얘기해 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후에 뭐 하여튼 워싱턴으로 발령이 났는데 저는 최규하 대통령께서 말해줄 거로는 기대가 안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발령 나가지고 뭐 고맙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떠나기 직전에 제가 가서 이제 워싱턴으로 부임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왜 이래 늦게 인사를 해? 이렇게 견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정동열 비서관 보고 최 장관님께서 좀 화나신 것 같아 했더니 한병춘 씨한테 유가 부탁해가지고 말씀을 잘해서 유정아 데려가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자네 가는 건데 말이야 왜 인사가 늦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분이 남 개인적으로 인사를 안 받아도 또 청탁을 안 하는데도 또 해주시는 게 있구나, 아이고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워싱턴 내려간 이후도 제가 늘 인사를 했고 또 돌아와서 또 총리 계실 때 제가 혹시나 가가지고 뭐 보고 드릴 일이 있으면 자주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대해서 필요할 때 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정보를 늘 잡고 계시고 거기에 어떤 중심적인 견해를 당신이 구성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세심한 배려와 지혜와 그리고 뚝심을 가지고 한국을 어려운 때 유지했다. 물론 12.12 사건도 있었고 대통령께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후에는 뭐 정치적인 사항이 있었지만 그 직전까지 대미 관계나 우리 국가의 관계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총리로서. 그러나 그 일을 참으로 제가 볼 때는 훌륭히 지혜롭게 그리고 뚝심을 가지고 했고 동시에 어떤 자기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외교관이라는 것은요 잘하면은 국가관계가 편안한 겁니다. 국가관계가 편안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 알아봅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를 무슨 영화배우처럼 뭐 큰 힌트를 해가지고 하면 저 사람 대단하다 하지만은 외교는 가장 잘하는 것이 상대방하고 관계를 좁게 가지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오감을 주고 상대방한테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든다 하는 상황을 이끌어내는데 그런 것이 조용한 외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용한 외교를 성공적으로 또 오랫동안 또 국가의 기본이 대단히 어려울 때 잘 수행하시고 이 국가를 좀 위기를 잘 넘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또 원주에서 이렇게 기념회를 가지고 그분의 업적을 되새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외무부 식구로서 대단히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참 뜨거운 관심과 또 계속적인 이런 사업과 학술회의가 있어가지고 이분의 진면목이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주 시민 강원 부모님, 멀리서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또 이 어른을 모시느라고 평생 돌아 많은 마음의 정성을 바치신 아드님, 따님, 가족, 또 이 자리 오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이 좋은 잔치를 마련하신 함정환 이사장님과 의원의 사업회 식구들 머리 숙여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 잔치가 왜 원주에서만 열렸어야 될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잔치 같으면 서울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최규하 대통령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정말 더 크게 깊게 가슴에 새기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분 댁이 서울 상도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집을 지키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서 거제시청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엊그저께는 서울 청구동 김종필 총리 댁을 가봤더니 거기도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역사가 스며 있는 집인데 상속세를 못 내서 경매에 넘어가서 그 집이 헐린 것을 봤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서울 서교동 우리 최규하 대통령님의 그
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저택이 보존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 살면서 또 어떻게 해서 거기가 마포구 서교동 이 대통령님 댁에서 한 500m 떨어진 집에서 쭉 살았습니다. 소문이 최규하 대통령 집에 댁에는 물건이 들어가면은 그릇이든지 무슨 깡통이든지 나오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고 몽땅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아마 선풍기가 52년 산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학도 무슨 약탕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정말 보물로 간직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어느 시어머니들이 이 얘기하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어이, 나 아들 집에 가기가 싫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냉장고에 있는 건 절반을 갖다 버리는 것을 보기가 싫으니까 가기 싫다는 그런 세태가 됐는데 이 어른 네 분께서는 정말 장하고 강직하고 연결하신 생활을 사셨습니다. 아니 총리 댁에 들어가셨는데 세탁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서관이 시내 나가서 좋은 세탁기를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비서관 고맙네. 도로 갖다 줘. 내 남편 빨래를 내가 기계에다 맡기지는 않아. 내 손으로 평생 빨았으니까 세탁기 가져가라 해서 돌려준 일을 우리 유 장관님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제 친구가 유흥수라고 고등학교 친구인데 충남지사를 갔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뭐 워낙 글씨를 잘 쓰시니까 액자 하나 써주십시오 했더니 덕 불고 필유린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는 걸 딱 썩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다가 유흥수가 21년 후배인데 유흥수 학형 이렇게 써가지고 과분해갖고 아니 선배님 제가 21년 안 했는데 학형이 너무 과분합니다. 이렇게 가만 두소 그래가지고 그걸 가보러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함정환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쩌다가 저 남쪽에서 야간 열차 타고 서울 와서 경기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경기고등학교는 개인만 알지 옆으로 이렇게 잘 가지를 못해서 크게 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딱 두 분 계신다. 한 분이 최규하 대통령님하고 또 한 분은 누구냐? 이범석 전 국무총리님입니다. 이범석 장군이 경기중학교 4학년 때 4학년이면 아마 6살 때인가 나라 없으니까 내 공부할 필요 없다고 단신으로 만주에 가서 청살리 전투 김자진 장군 독립전쟁을 주도하고 돌아오셔갖고 임시정부보다는 역시 이승만 대통령을 모셔야 되겠다고 해서 신익희 선생하고 이범석 총리하고 시청천 장군 이시영 부통령 이런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정부를 만든 그 어른이 국무총리 이범석 씨인데 10대에 학교 집어치고 경기중학 집어치고 가신 어른이고 우리 최규하 대통령님은 정말 개인만 안다는 그 고등학교를 나왔지만은 개인이 아니고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몸바치신 어른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내후 외환의 국난에 있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이 국난을 국민의 뜻으로 어떻게든지 이겨가야 되겠고 이겨갈 것으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냐? 외침도 문제지만 나라 곳곳이 집단 이기주의의 싸움터로 변해가지고 분열이 돼 있고 곳곳이 성은대가 없이 부패가 돼 있고 부패와 분열을 이기지 않으면 부패와 분열이 대한민국을 삼켜버린다. 저는
나이 든 말의 한마디입니다. 젊어서는 경마지로라고 개와 말에 충성을 나라에 바쳤고, 나이 든 말은 조그만 꾀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길을 잃고 있을 때 이 늙은 말이 밤중에 길을 찾아서 꾀를 내준 그 늙은 말의 꾀라도 갖고 제가 어떻게 나머지를 살까 늘 날마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1080여 명 됩니다. 그 단체가 대한민국 헌정회고 제가 회장입니다. 여기 우리 앉아 계신 회장님, 유정수 의원님 한번 일어서십시오. 홍학수 의원, 김문기 사장님, 함정환 의원 일어서십시오. 이분들이 천신만고 파란만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출신들입니다. 네. 그런데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부패와의 싸움. 여기에서 최규하 대통령님은 국민의 표상이다. 마음속에다 우리가 모셔야 될, 본받아야 될 큰 산입니다. 아까 외무부 산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신의 산맥으로 이런 어른을 모셔야 된다. 아니 이런 정신이 어떻게 흘렀는지 국회 지금 청문회 하는데 20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요새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의원분 가서 장관 부탁하면 아이고 청문회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20년 청문회 역사에서 가장 깨끗한 세 분을 통계적으로 추려보니까 누구냐? 강원도 출신 고영구 전 국정원장, 지금 한은 총재신 이주열 총재죠. 이주열 총재님, 역시 외무부에서 최규하 대통령 가르침을 받은 송민순 전 외무장관, 이 세 분이 대한민국 청문회 20년 역사에서 가장 깨끗하신 어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분의 그 가르침이 아마 알게 모르게 곳곳에 스며들 걸로 봅니다. 임진왜란 때 왕 모시고 옆에 왔다 가서 하는데 유성룡이라는 큰 어른이 보니까 이순신 저 사람을 내세워야 되겠다고 이순신을 모함 속에서 보호를 해서 임진왜란을 지켜내신 어른이 아까 우리 유장관님 그 고향 안동 어른이십니다. 유성 선생은 뽕나무 한 그릇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청백님, 최규하 대통령님, 우리 유성룡 어른, 이런 어른들이 다 지킨 겁니다. 나라를. 중국을 보면 진시황 묘가 엄청나게 크는데 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택동이 옆에서 고생은 주울레 총리가 계시는데 그 양반은 돌아갈 때 유언이 나는 죄도 남기지 마라 황하에 뿌렸습니다. 죄도 없는 분인데 진시황 무덤은 하늘까지 크지만 무덤 없는 주울레 선생은 총리는 13억 중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제일 큰 무덤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우리 최규하 대통령님의 그 가신 거룩한 그 길을 기리면서 많이 그리워합니다. 아까 또 여기 뵈니까 서대원 대사님이 계신데, 서대원 대사님 아버님은 서장석 선생님인데 제가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바로 제 스승님이셨습니다. 아까 아주 반갑게 다시 인사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12.6 나고 나라가 어지러운데 바로 다음날 노르웨이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한국의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다음 대통령이 하씨가 됐다고 그러는데 하 대통령으로 나온다. 노르웨이 방송에. 최규하 대통령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하씨라고. 노르웨이에서 하 대통령 나왔다. 야, 하씨 아니야. 최규하 대통령. 내가 그래서 고쳐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찍이 일본 65년에 우리가 국교 정상화를 어렵게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일본을 제일 깔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우리가 간이 부어갖고. 그때 최규하
공사께서는 앞으로 일본과는 과거에 불행한 역사가 있지만은 잊어버리지는 말아도 발을 묶여서는 안 된다는 깊은 생각을 갖고 한국과 일본이 잘 되도록 그 정상화에 큰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1968년 1월 20일 날 이북에서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려고 김신조 부대 31명이 새벽에 청와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렵게 해서 다 막아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서 우리 북한 치겠다, 평양 치겠다 이러니까 미국 존슨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벤스라는 건물을 보내가지고 타워 호텔에서 이제 달랜 겁니다. 한국을 달래려고. 우리 최규하 장관께서 나가서 대표로 나갔는데 밤새도록 일이 안 되니까 담배 잿더리가 6개, 7개가 갈 정도로 양보를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물러나면 내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가 물러나는 것이다. 나는 양보 못한다. 이러니까 미국 반수 대통령이 백악관에다 전화를 걸고 안 되겠습니다. 이 최규라는 사람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3가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때 첫째가 한국과 미국 간에는 앞으로 국방안보장관회의를 해마다 연다. 우리 군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1억 불을 내놔라. 예비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안보를 지킨다. 이게 최규하 대통령 작품입니다. 여러분 서울 오고 가고 할 때 서울 한강다리가 몇 개인지 모르시죠? 아마 30개 정도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김포 국제 인천공항 오는 다리가 무슨 다리입니까? 우리 황학수 총장 무슨 다리인지 아세요? 무슨 대교? 영종대교. 성산대교라고 마포에 성산대교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강다리는 전부 밋밋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요리 이상하게 철골이 좀 멋을 부리고 있어, 멋을. 최규하 대통령께서 그 다리 놓을 때 송리인데 야, 세계 다리를 가봐라. 불란서 다리는 예술품이 아니냐. 우리 한강다리는 징검다리로만 노는데 돈이 없더라도 공항에 들랑거리는 첫 다리니까 멋을 좀 내라. 그때 시에서 돈 없다 그래갖고 2달, 3달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나가서 우리는 총리 특명이니까 성산대교는 좀 보이게 하자 그래갖고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이렇게 이런 게 한강다리처럼 올라가 있는 게 그래서 저는 그 다리를 최규하 다리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제일 멋진 거리가 어느 거리입니까? 저기 강남의 테헤란로. 테헤란이 이란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기름이 없어서 난리 났는데 이란에서 비행기 기름을 울산 정유공장에다가 시원하게 갖다 줬어요. 시원하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비행기가 뜨고 어렵게 넘어가서 최규하 대통령이 이란의 은혜를 잊지 말자. 테헤란에다가 서울 거리 하나 만들고 삼성로에다가 테헤란로를 이 어른이 이름 지으신 거. 테헤란로 아시죠? 그것도 최규하 도로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을 다니시면서 어느 날은 지방 다니다가 저 경상북도 덕암온천 가시는데 비가 와가지고 황토길이 온 주민들이 총리 오셨다니까 길 좀 닦아주이소, 길 좀 닦아주이소. 총리가 가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기획원에다가 딱 연락해가지고 거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광지니까 닦아주셔가지고 덕암온천 가는 그 길은 역시 최규하 대통령이 닦아주신 그 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강원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감사와 감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른을 내주시고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많은 역할을, 나라의 정말 산맥 역할을 강원도가 해주셨어요. 최규하 대통령이 원주에서 어떻게 그 시절에 경기중학을 오십니까? 홍천에 있는 이재학 부회장이 뗏목을 타고 사흘을 걸려서 경기중학을 오셨어요. 홍천이 요새 지금 산천어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산천어 뜨는데 인제 빙어가 좀 가라앉고 양구는 메기로 갖고 트다가 또 가라앉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조순 총리도 강릉에서 경기중학 오시고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선생의 그 멋진 글을
저희들은 가슴속에 한국 사람의 깊은 정서를 나타낸 이호석 선생 그런 좋은 주옥 같은 걸 갖고 살아왔어요. 한국을 지금 누가 먹여 살립니까? 강원도 출신 정지영 어른이 경제 30% 40%를 이기셨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야, 쌀이 없을 때 보릿고개 보리 팔아서 풀 먹었는데 지금 없던 라면 먹지 않냐? 라면을 만드신 어른이 강원도 출신 전중인 회장 맞죠? 이렇게 큰 경제, 작은 경제. 그러면 돈은 누가 만들어 거냐? 강원도 심사인당 어른이 5만원짜리 대한민국 다미국에 살고. 박수 한번 치세요. 대한민국 지금 하는 총재가 정권 아마 2정권, 3정권까지 하는 총재로고요. 우리나라 지금 금융을 맡고 계시면 어디 금융감독원 감독들도 많이 계시고 이 경제가 밟으신 것 같아요. 조순 부총리도 경제 가지고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강원도 말씀 중에 여의도 가면 옛날에는 전부 시원한 운동장인데 거기에 공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공원 누가 만든지 모르시죠? 조선시장이 만든 조선공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뜻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돈만 많이 내고 하냐. 얼마나 또 강원도가 이 민족의 기계 평창 올림픽 갖고 아주 세계를 날려버리고, 저는 손기정 선수가 1936년에 마라톤 베를린에서 했는데 그 사진 기억하시죠? 근데 독일 기자들이 금메달 따면 만세 불려야 되는데 당신은 왜 고개 숙이고 있냐? 이 국기가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다. 손기정 정년에 눈물겨는 얘기가 독일에 쫙 퍼졌는데 그 한을 누가 풀었습니까? 우리 강원도 황영조가 그 한을 풀어준 거 아닙니까? 손흥민이가 어디 추천 아닌가? 축구선 맞죠? 이 스타들이 이렇게 많은 축구 스타들이 또 심석기라고 또 그 멋진 빙상 선수 운동 그뿐입니까? 우리 정서를 다듬어주는 박수근이라는 대한민국 최고가는 화가가 인제 출신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양재.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서늘한 가슴에 있네. 누구십니까? 강원도 인제 출신 박인하는 시 아닙니까?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넣어줘오지요. 내 옷자락에 부서지리라. 김동명 선생. 춘천에 가면 김유정역.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최고야. 최고. 이 힘 갖고 먹고 살아. 라면만이 아니고 강원도 감자, 강원도 옥수수가 한국 영양가를 최고로 올리고 있어. 이 최문수 지사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도와서 훌륭한 지사가 돼서 훌륭한 강원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최규하 대통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나라의 큰 어른으로 큰 산으로 모시기를 바라면서 이 어른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맡아서 하신 말씀, 나는 남은 대통령 임기 다 하지 않는다. 내가 다 맡아서 이걸 하겠다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정치라는 것은 연속선, 불연속선이 오고 가는 정신없는 세상이다. 나는 떠난다. 안녕히 계십시오.